안녕하세요. 닉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상수 표현 이넘을 쓸까, 스태틱을 쓸까? 라는 주제로 와봤습니다. 자바에서 상수를 표현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죠. 이넘 클래스를 쓸 수도 있고요. 상수 클래스를 만들어서 쓸 수도 있죠. 그리고 클래스 수준의 변수를 만들어서 상수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를 표현하기 위한 타입을 또 별도로 인터페이스나 클래스의 상속 기능을 통해서 구현할 수도 있겠고, 마지막으로 값 그 자체를 표현하는 리터럴이 존재하죠. 근데 이거는 제가 상수표현을 어떻게 할까, 어떤 수단을 통해서 상수를 표현할까를 고려할 때 고려하는 순서이기도 해요. 첫 번째로는 이넘을 고려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상수 클래스 변수, 그리고 네 번째는 너무 여기 괄호 안에 써 있지만 너무 트리키 해가지고 고려를 하지 않아요, 사실. 그리고 오늘 설명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 마지막으로 리터럴 상수를 고려하는 편이에요. 그러면은 하나씩 설명해 볼 건데, 이제 뒤에서 하나씩 위로 가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그럼 먼저 리터럴 상수입니다. 리터럴 상수를,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주 간단하거나 아주 단회적이거나 아니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코드다, 경우다, 라고 하면 이제 그때는 쓸 수 있겠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굳이 리터럴을 고집할 이유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어, 이러한 이유에서 리터럴을 지금은 써야 되겠다라고 설득하는 뭐 같은 팀이나 동료의 의견이 있다면 상황에 따라서 공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 제가 들었던 의견 중에서 말을 하는 건데 JDK 안에도 리터럴 상수 이런 거, JDK가 꼭 아니더라도 유명 라이브러리가 되더라도 그런 거 코드 안에 까보면 리터럴 상수 잘만 쓰고 있더라. 이렇게, 음, 우리도 쓸 수 있지 않냐, 그러면 우리도 쓸 수 있다는 의미 아니냐라고 이제 하는 의견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요런 접근은 조금 납득하기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첫 번째로 JDK 안에서 쓰고 있다고 저희도 그렇게 써도 좋다거나 아니면 그렇게 써야 한다거나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냐. 이게 JDK 안에서 쓰고 있다 이퀄 우리도 그렇게 써도 좋다. 이렇게 의미가 해석되진 않는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리고 JDK라는 라이브러리를 개발하는 상황과 저희가 원하는 뭐 어플리케이션의 개발의 기준은 여러모로 다를 수 있겠다.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 개발의 기준과는 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라이브러리를 개발하면서 유지보수 당연히 고려하겠지만 유지보수나 호환성이나 이런 거 당연히 고려하겠지만 우리는 유지보수를 위해서 성능은 포기한다. 이런 라이브러리 개발팀은 잘 없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그것도 상황 바이 상황이겠지만 하지만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 개발에서는 이 성능도 중요하지만 이 기능에 대한 어떤 확장성이나 유지보수나 그런 것들이 우선순위로 더 고려될 때가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생각해도 그럴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나의 기준을 예시로 든 거지만 이 밖에도 많은 개발의 스탠다드가 있을 거잖아요. 그 개발하는 상황에 맞게, 그 개발하는 프로덕트에 맞게 규칙들이 이렇게 기준들이 있을 텐데 라이브러리나 어플리케이션의 개발의 상황은 좀 많이 다를 수도 있겠다. 목적이나 목표나 이런 것들이 다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그래서 결론 리터럴 상수 쓰지 말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간단하거나 일시적인 케이스 아니면 쓸 이유가 있을까? 이렇게 하면 쓰지 말자. 무조건 다른 이넘이나 클래스 상수로 뽑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건 아니고 상황에 맞게 리터럴 상수가 필요한 곳에는 리터럴 상수를 쓰고 아닌 곳에는 다른 방법을 고려하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이죠. 클래스 변수입니다.
여기 점점점은 앞에 점점점은 이제 접근 제한자죠. 뭐 public, private 이런 접근 제한자고 뒤에는 이제 타입이 오겠죠. 변수의 타입. 이런 식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제 클래스 레벨의 변수를 말하는 것인데요. 어, 클래스 안에서 뭐 여러 메서드에서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예시로 들어져 있었던 스토어라는 뭐 클래스라고 하면 협력 객체가 있다고 하면 뭐 스토어 네임 이런 게 이제 자주 사용될 수 있잖아요. 여러 메서드 안에서. 그럼 이제 그러한 것을 스토어 네임이라는 것을 클래스 단위의 변수로 뽑는 거죠. 근데 이렇게 사용되었을 때는 저는 가급적으로 여기 이제 점점점으로 찍어 놓긴 했는데 가급적이면 프라이빗으로 접근을 제한해 놓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해당 클래스 안에서만 재사용되도록요. 바깥에서 물론 이 클래스의 속성을 알고 싶을 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프라이빗으로 해놓고 활용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퍼블릭으로 열어놓게 되면 사실상 무분별한 겟터나 구분이 잘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스태틱이냐, 이제 겟터로 얻어가는 거는 스태틱 변수가 아니죠. 근데 그 맥락상 사실상 구분이 어렵다고 판단이 들어요. 간단한 예시 코드를 옆에 붙여놔봤는데요. 위에는 제가 말한 클래스 변수죠. 물론 다른 내용이 없지만 있다고 지금 상상을 해주세요. 스토어 네임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이제 아래 스토어 2에서 보면은 여기서는 인스턴스 변수를 게터로 가져가도록 열어놓은 거예요. 지금 이러한 형태가 물론 이게 지금 뭐 이 게스토어 네임이라는 걸 꺼내가는 게 스토어 네임이라는 속성을 꺼내가는 게 크리티컬한 상황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 어쨌든 이런 식으로 무분별하게 게터를 붙여나가는 것을 일종의 안티 패턴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한 상황에서 그러한 관점으로 접근할 때 무분별하게 이 객체의 속성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라는 점으로 다가갈 때 보면 이 스토어 1의 스토어 네임이라는 클래스 변수도 근데 이거 제가 대문자로 적었어야 되는데 S와 N만 대문자로 적었네요. 네, 어쨌든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예, 길을 잃을 뻔했는데 어쨌든 외부에서 쉽게 게터와 같이 쉽게 외부에서 접근이 가능해진다. 이 스토어 1의 속성인데 아래의 예시처럼 사실상 똑같은 사실상 똑같게 얻을 수 있는 내부 속성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단점 아닌 단점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가급적이면 프라이빗으로 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상수 클래스입니다. 상수 클래스는 조금 전에 봤던 스토어 1에 이제 private static final string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변수가 쭈르륵 늘어날 때 너무 많아질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스토어 안에 상수 이 클래스 변수만 뭐 열대 개가 돼요. 그러면은 코드를 읽기 위해서 딱 그 클래스를 열었을 때 열대 줄은 지나서 코드가 어디 나오는지 살펴봐야 되게 되잖아요. 너무 이것 또한 이제 코드의 기능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인지장벽으로 작동을 한다, 장애물로 작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따로 분리해서 뭐 스토어 컨스턴트 같은 이름을 지어가지고 거기에는 클래스 변수만 넣어놓는 목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이 경우에도 이제 가급적이면 별도의 뭐 스토어에서 별도의 스토어 컨스턴트라는 퍼블릭 클래스를 만들어 놓는 것보다는 스토어 안에 이너 클래스로 스토어 컨스턴트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상수 클래스가 퍼블릭 클래스, 그러니까 객체와 동일한 레벨의 클래스로 구현할 경우에는 스토어에서 결국 스토어 컨스턴트에 있는 상수들을 가져다 쓰려면 퍼블릭으로 공개를 해놔야 돼요. 퍼블릭으로 공개를 해놓고 사용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밑에 예시가 들어져 있는데 스토어 컨스턴트가 뭐 사이즈라는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스토어에서 사이즈를 갖다 쓰는 건 너무 자연스럽죠. 그걸 하려고 분리한 거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매니저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매니저도 근데 스토어 컨스턴트 점 사이즈 찍으면 거기서도 접근을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딱 봤을 때 이상하다는 걸 느낄 수 있죠. 이상하다는 걸 느낄 수 있는데 지금은 뭐 스토어, 매니저 이게 너무 다른 개념이니까 딱 봐도 잘못 접근했네라는 게 이제 바로 확인이 되는 거고 이제 비슷한 개념일 경우에는 혼동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걸 구별하는 것 자체가 사람의 인지 능력에 의존한다는 것 자체가 컴파일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인지 능력에 의존한다는 것 자체가 휴먼 에러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애초에 그렇게 접근하지 말고 이너 클래스로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이제 이너 클래스로 만들게 되면 클래스 안에 있는 그 클래스 레벨의 변수들을 프라이빗으로 적용을 해도 아우터 클래스, 그 감싸고 있는 아우터 클래스에서 가져다 쓸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어, 메모리 얘기는 하지 말아야겠다. 어쨌든 가져다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이렇게 하면 이제 바깥에서 뭐 매니저라는 객체가 있을 때 스토어를 거쳐서 스토어 컨스턴트로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이제 매니저는 아예 별도의 객체이기 때문에 접근이 안 된다는 거죠. 직접 아까처럼 여기 위에서처럼 스토어 컨스턴트 점 사이즈 이런 식으로 접근이 불가하다는 거죠. 그래서 좀 가급적이면 이너 클래스를 구현하면 좋겠다. 상수 클래스를 활용할 때는 말이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첫 번째 있었던 이넘 클래스예요. 첫 번째에 있었다는 것은 가장 먼저 이넘을 고려하고 가급적이면 이넘을 고려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넘을 사용하게 되면요. 상수의 분류가, 그러니까 상수가 여러 가지 필드들을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이 필드가 만들어지는 경우의 수가 확정적이에요. 컴파일 타임에 확정적입니다. 그래서, 어, 단순히 또, 맞아요. 그리고 또, 이 자바의 이넘은 단순히 상수값만 표현하는 어떤 구조체 같은 그런 형태가 아니라 클래스예요. 그래서 자신만의 행위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풍부한 기능을 지원할 수 있죠. 물론 이제 앞에 설명드렸던 상수 클래스도 클래스이니까 좀 더 객체답게 사용하기 위해서 메서드를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메서드를 가질 거면 왜, 왜 분리한 거지?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원래 원본 객체가 있을 텐데, 원본 협력 객체가 있을 텐데, 협력 객체에서 사용하는 상수 클래스를 뽑은 건데, 다시 이 상수 클래스를 클래스처럼 만들 거면 그냥 원본에서 그대로 사용했으면 되지 않았을까? 스토어 컨스탄트에서 풍부하게 행위를 가질 거면 그냥 이 행위들은 스토어가 가지고 있어도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 이넘을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요 메뉴에 있는 요 줄은 제가 잘못 붙여놨어요. 다음 장에 나올 건데 다음 장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아까 얼버무리고 넘어가서 죄송합니다. 뒤에서 설명할게요. 상수의 종류가 확정적으로 컴파일 시점에 확정적으로 표현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상수 클래스라고 해볼게요. 상수 클래스를 이름을 뭐 사과라고 지었어요. 지금 예시 그대로 사과라고 지었는데 클래스 변수가 꼭 뭐 사과가 두 종류잖아요. 뭐 보통 파랗거나 빨갛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뭐 보라색 이런 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초록 사과, 빨간 사과. 사람은 인지적으로 그 개념을 이해를 하고 있지만 하지만 컴퓨터는 몰라요. 컴파일러는 몰라요. 다른 게 더 추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게 더 추가될 수 있는 여지가 계속해서 열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황금 사자, 흰 사과, 황금 사자가 아니죠. 황금 사과, 흰 사과, 뭐 검정 사과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추가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 있다가 더 정확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이넘도 마찬가지 아니야? 이넘도 필드 여러 개 추가하면 그만이잖아.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우리가 작성하는 건 컴파일 되기 이전의 시점이죠. 코드를 작성하는 건. 컴파일 되는 시점에서 볼 때는 이넘에 들어간 이 필드들은 뭐 예를 들어서 사과 밑에 초록 사과, 빨간 사과 이렇게 적어놨다고 해볼게요. 이넘 필드로. 그렇다고 하면 컴파일 타임에 딱 사과의 타입으로는 초록, 빨강 두 가지로 확정적으로 정해진 거예요. 하지만 상수 클래스인 경우에는 클래스 변수가 초록, 빨강이 있어요. 거기에 황금색, 흰색 이런 게 추가돼도 이상하지 않은 거죠. 두 개의 예시를 볼게요. 이제 위에서 적혀 있는 건 이넘이고 아래에 적혀 있는 건 클래스죠. 상수 클래스죠. 이 두 가지를 사용하는 코드를 이제 exam 클래스라는 클래스에서 만들어 봤어요. for enum이라는 곳에서 enum을 가져다 쓰고 for class라는 곳에서 클래스로 만들어진 f를 사용합니다. 근데 똑같은 코드인데 아래쪽에선 이제 컴파일 에러가 나오고 있죠. incompatible type 에러예요. 스트링도 스위치 사용할 수 있는데 물론 예전엔 안 됐지만 자바 8이었나요? 언젠가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됐는데 왜 에러가 날까? 여기에 뭔가가 지금 이곳이요. 여기에 뭔가가 하나 더 추가될 수 있다는 거죠. 컴파일 시점 이후에도 추가될 여지가 얼마든지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디폴트가 없으면 에러가 나요. 하지만 스위치 문인데 케이스 두 개만 있고 디폴트가 없는데도 에러가 발생하지 않아요. 컴파일 에러가 발생하지 않아요. 왜냐? 이넘에 적혀 있는 레드, 그린 이것은 이제 컴파일할 때 레드, 그린이라는 그 이넘 밑에 두 개의 필드를 확인하고 나면 아, 존재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레드, 그린 두 가지밖에 없구나라는 걸 컴파일러한테 인식시키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더 추가되는 상황을 고려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걸 클래스 상수로 한다고 하면은 뭐 디폴트 해서 여기서 뭐 예외가 throw 되게끔 해야겠죠. 근데 전에 제가 예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가급적이면 예외가 발생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있다면 굳이 예외를 발생시키는 쪽으로는 코딩을 하지 않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저는 이제 이넘을 가장 선호한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 밖에도 뭐 관련 있는 개념들을 뭐 하나의 이넘 필드로 묶는 것도 있죠. 뭐 애플, 레드 해놓고 뭐 빨간 사과의 뭐 무게, 뭐 빨간 사과의 뭐 당도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은 레드 애플이라는 속성이 갖는 개념이 갖는 그 속성들을 묶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컴파일 컴파일 타임의 확정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IDE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랑 똑같아요. 컴파일 에러 우리가 좀 전에 화면에서처럼 컴파일 에러 IDE가 검출해 주잖아요. 그리고 리팩토링 관련한 기능들도 IDE가 요즘에는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넘을 사용했을 때는 가능한 경우에 IDE가 지원도 해준다. 그리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애초에 자바의 이넘은 클래스이면서도 이제 상수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넘을 도입한 거기 때문에 정말 상수에 관한 정말 많은 장점이 있어요. 이제 이것과 관련한 다른 라이브러리들도 뭐 이넘 맵이라든지 다른 라이브러리 기능들도 많고요. 그러한 시점에서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굳이 이 정도면 굳이 이넘을 고려하지 않을 이유가 또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넘을 사용하는 쪽으로 생각하자.
그리고 만약에 다른 방법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을 하자.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고요. 또 앞으로 생각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께 오늘은 이렇게 생각을 전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